이제 봄이 오고 있어요. 봄철을 맞이해서 봄철의 대표적인 질환, 알레르기 결막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알레르기 결막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눈에 어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외부에서 원인 물질이 이제 결막 이런 접촉이 되면 이제 거기에 과민 반응이라는 게 유발이 됩니다. 과민 반응이라고 하면은 결막에서는 충혈이 되고 또 눈곱이 끼고 또 가렵고 또는 침침하게 되고 또 좀 심하면 쓰라리고 아프기까지 합니다. 이런 알레르기 결막염을 봄철을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의 증상으로는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것이 가려움증입니다. 눈이 가렵거나 따갑고 또 충혈도 되고 눈물도 흐르고 눈곱도 낍니다. 눈꺼풀이나 이 눈 주변이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요. 또는 심하면 다래끼가 나는 것처럼 뻘겋게 통증을 동반하면서 눈에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봄, 가을에 심한데 이런 알레르기 결막염은 보통 이제 10대 때 좀 악화가 되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좀 좋아졌다가 성인이 돼서 다시 60대가 되면서 알레르기 반응의 2차 피크가 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께서도 환자분들께서도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알레르기냐 이러면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을 예방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3월부터 다가오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 이 항원들이 공격하는 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실내에 있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들을 찾아서 줄이거나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침구류에 굉장히 많은데 베개나 이불 또는 소파 또는 카페트를 사용하시거나 패브릭 제품이 많은 이런 실내에서는 먼지를 다 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털고 직사광선을 통해서 바짝 그 침구류를 말리는 게 중요하고요.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꽃가루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날리기 시작해요. 사실은 요새는 꽃가루보다 미세먼지라는 것들이 심해져 갖고 꽃가루보다 미세먼지가 알레르기 원인 유발하는데 훨씬 더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전통적으로 꽃가루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꽃가루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조금 줄이시는 게 가장 사실은 좋은 방법이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고 들어왔다 그러면 세안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장을 하거나 다른 이유로 세안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안약을 통해서 인공 눈물로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한 방울씩 눈을 적시는 게 아니라 두세 방울 넣어서 눈을 깜빡이고 눈에서 나오는 분비물이나 흐르는 인공 눈물을 닦으면 그 안에는 먼지가 같이 씻겨 나오게 되겠죠. 그런 방법들로 외부에서 눈에 접촉된 눈의 결막에 들어간 외부의 먼지, 꽃가루들을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눈을 비비지 않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실 텐데 눈을 비비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서 눈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눈을 비비게 되면 이 림프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신나게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알레르기 유발하는 염증 물질들이 결막 안쪽에 굉장히 많이 급속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급성 알레르기 반응처럼 아주 심하게 불편한 증상이 유발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안 비비고 어떻게 해요? 비비지 않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냉찜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가운 것으로 눈을 냉찜질을 하거나 눈에 올려놓고 좀 기다리는 거죠. 얼음으로 냉찜질을 하면 좋겠는데요. 얼음은 너무 차가워서요. 여러분 얼음으로 냉찜질 한번 해보세요. 좀 있으면 아파요. 너무 차갑기 때문에 눈과 피부가 워낙 얇아서 눈 주변에 통증처럼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얼음으로 찜질을 할 수도 있고 얼음이 너무 차가우시다면 차가운 음료수, 캔 이런 것들을 깨끗한 것으로 싸서 눈가에 대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차가운 물로 아주 차가운 물로 눈 주변을 세수하면서 눈 주변의 피부의 온도를 낮추는 것도 냉찜질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걸로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과 가셔야 됩니다. 안과 가서 안과 전문의 선생님 진료를 받으시고 알레르기 약을 처방받으셔서 안약도 넣고 또 드시는 약도 필요하면 드시게 되는데요. 이 비염과 연결된 알레르기 비염이 심한 분들, 이런 분들의 알레르기 결막염 같은 경우는 드시는 약이 또 효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진료 후에 약을 사용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알레르기가 매년 봄에 또는 가을에 반복되는 분들한테 예방하는 방법이 중요할 텐데요. 예방법으로 첫 번째, 알레르기 결막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성분의 안약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봄이 오는 게 좀 무섭다, 신경 쓰인다, 벌써 뭔가 지난주부터 가렵기 시작하다고 하신다면은 알레르기 안약 중에 예방 효과가 있는 안약을 지금부터 부지런히 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한 달 정도는 저만을 해야 예방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안과에서 진료를 받고 예방 효과가 있는 성분의 안약을 지금부터 미리 사용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봄철에도, 겨울철뿐만이 아니라 봄철에도 가습기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실내에서 가습기를 틀어서 실내에 유입된 외부의 미세먼지나 외부의 꽃가루 같은 것들이 가라앉도록 아래쪽으로 바닥에, 그래서 습도를 높여주는 것이다. 보통은 실내 습도를 약 50% 내외 정도까지만 유지해도 알레르기 항원이 바닥으로 가라앉아서 공기 중에 부유해서 이 결막이나 이런 데로 날아서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확연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주무시기 전에 스마트폰, TV, 핸드폰, 또 이렇게 아이패드 보는 걸 줄이시는 겁니다. 자, 자기 전에는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 편에서 지난번 촬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무시기 전에 디스플레이를 보게 되면 눈이 굉장히 건조해진다고 했죠. 알레르기 물질들이 눈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표면에 막 묻어 있는 상태인데, 이때 눈물이 우리 눈에 대한 알레르기 보호막을 형성하는데요. 이때 눈이 건조해지면 영락없이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하루 종일 눈에 들어가서 흡수가 되어 있는 먼지들, 그 먼지들로부터 우리 눈물이 막 열심히 힘들게 우리 눈을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돼, 오지 마. 근데 그때 막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을, 인터넷을 찾아보고 뉴스 기사를 보고 영화를 보고 이러다 보면 이 눈물막이 깨지면서 알레르기 항원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을 막는 우리의 눈물의 기능이 저하되게 돼요.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이 또 유발되고 건조증도 악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봄, 가을철에 유행하는 알레르기 결막염이라고 하는 질환을 의심하고 병원에 가서 알레르기 안약을 처방받는 많은 환자들이 사실은 모낭충으로 인한 가려움 증상의 경우도 임상적으로 제 외래에서는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모낭충에 대한 약을 쓰면은 오히려 가려움도 좋아지고, 가려운 약을 가려울 때마다 넣는데도 또 가렵고 또 가렵고, 그런 원인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또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한데요. 왜 이 모낭충이 많아질까요? 모낭충이 많아질 이유는 연세에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연세가 들면서 우리가 노화가 오면 면역력이 좀 떨어지게 되죠. 우리 몸에는 이런 피부가 다 사실 세균이고요. 눈가에 사는 모낭충이 항상 있어요. 근데 이 모낭충이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노화로 인한 면역의 저하, 또 피부 장벽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세균이 살기 좋아지는. 또 한 가지는 눈꺼풀이 처지게 되면 눈을 깜빡이는 힘의 탄력이 떨어지니까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눈꺼풀 테두리가 청소되는 그런 기능이 저하되게 돼요. 그래서 눈가에 노폐물이 쌓이죠. 그런 노폐물들은 이 데모덱스라고 하는 모낭충이 먹고 살아가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모낭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모낭충을 해결하는 방법은 눈꺼풀 세정이라고 말하는 눈꺼풀 위생법이라고 합니다. 눈꺼풀 테두리를 닦아주는 건데요. 나와 있는 제품 중에는 티트리 오일이 함유된 제품도 있고, 또 EDTA 성분이 함유된 제품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추천드리게 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비누 중에 중성 비누가 있어요. 유아용, 눈에 들어가도 과히 따갑지 않은 알칼리성 비누 말고요. 중성 비누로 세수할 때 눈가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닦아주는 방법,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눈을 잘 헹궈주는 방법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온찜질 아시죠? 그 유명한 온찜질. 저희 유튜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온찜질하는 방법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온찜질 하는 방법을 제대로 하시면 데모덱스라는 모낭충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항염증 안약을 사용하는 겁니다. 드시는 경구약도 있고 안약도 있어요. 이런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 네 번째로 IPL이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를 좀 찾아보신 분들이나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 중에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IPL이라고 하는 광선 치료를 통해서 이 모낭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치료법은 이런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모낭충이 증가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을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모낭충을 예방하는 방법 첫 번째는 매일 세안을 하실 때 눈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주 닦아주는 겁니다. 매일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여자분들은 눈을 화장하는 분들은 화장을 잘 지우셔야 됩니다. 화장품이 이렇게 끈끈한 찰기가 있고 피부에 모낭을 막기 때문에
모낭충이 살기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모낭충은 베개 있죠. 침구류, 베개나 이불이나 이 얼굴이 닿는 부위에 우리가 잘 때요 수없이 많은 각질이 떨어지는데 그런 각질들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곳을 세탁하고 소독하고 뜨거운 물로 해서 말리고 바짝 말리고 이러는 그 침구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소프트렌즈를 매일 끼는 분들, 소프트렌즈를 매일 자주 끼는 분들은 모낭충이 늘어나기 쉬우므로 렌즈에 대한 관리도 또 부가적으로 또 좋습니다. 지금까지 데모덱스라고 하는 모낭충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이 모낭충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리해서